자, 1638번부터 봅시다. 자, 1638번에 그 문제를 먼저 볼게. 지금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대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가 몇 던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잖아. 거기 지금 유형4 위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써놓을게.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삼각형,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제부터 냅다 sin A를 그냥 뭘로 바꿀 거야? A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자, 선생님이 그냥 내 방식을 먼저 하고 설명할게. 이렇게 sin 제곱 B는 sin 제곱 A 대 sin 제곱 C라고 나와 있으면 B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B잖아? 스몰 B잖아? 냅다 그냥 B를 바꿔 쓸 거라고. 그럼 sin 제곱 B니까 B 제곱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서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혹은 B를 빗변으로 간다는 건 누가 직각이라는 거니? 얘랑 대응되는 각 B가 직각이라는 거지. 얘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해도 되고. 자, 원래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sin B가 뭐랑 똑같니? sin B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B랑 똑같다고. sin A는 2R분의 A랑 똑같고 sin C는 2R분의 C랑 똑같잖아. 그래서 sin B, sin A, sin C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sin B의 제곱은 4R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sin A의 제곱은 4R 제곱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sin C의 제곱은 4R 제곱분의 C 제곱이 돼서 양변에 4R 제곱을 곱해서 없애는 게 원래 정수적인 방법이야. 근데 늘 이런 식이라고. 늘 이런 식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양변에 똑같이 나와서 상세제게 나올 수밖에 없어. 상세제게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사실 좀 조심하긴 해야 돼. 한 번도 수능에서 그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나도 내신에서도 본 적은 없어. 어디서도 사실 본 적은 없어. 그 어떤 문제집에서도 sin A 대신에 그냥 A를 집어넣었을 때 안 되는 문제를 난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식이 이상하면 당연히 정석적인 정의대로 쓰는 방법도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가정에서 이걸 쓰라는 거지. 이건 몰라도 돼가 절대 아니라고. 이건 몰라도 돼가 절대 아니야. 그러면 1641번은 다이렉트로 해봅시다. 1641번. 삼각형 ABC에서 A 이렇게 써볼게. sin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네. 자, B sin C는 C sin A가 성립한대. 이게 성립할 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었어. 요것만 좀 발로 생각하면 되지. 요거. 라지 A 더하기 C가 각 A 더하기 각 C가 뭐랑 똑같아? 파이 마이너스 B랑 똑같으니까 얘는 A 곱하기 sin B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우리는 sin B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라고? B 집어넣을 거고 sin C 대신에 C 집어넣을 거고 sin A 대신에 A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C랑 C 곱하기 A가 같다라는 거네. 이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A 사이좋게 한 번씩 곱한 게 같다는 게 무슨 말이니?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인 거지. 자, 어떻게 증명하면 돼? 너네 이 세 식이 같다라는 게 뭐니?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세 식이 같다라는 건 요렇게 A, B는 BC. 그 다음에 요렇게 BC는 CA.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 AB는 CA. 이거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이란 뜻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돼. 연립방정식이란 뜻이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A, B, C는 정확하게 가자. 우리 산수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고 싶으니까 A, B, C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삼각형의 길이니까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약분할 수 있어. B 약분해서 A는 C랑 같아야 돼. C 약분해서 A는 B랑 같아야 되고 A 약분해서 B랑 C랑 같아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셋이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들을 풀 때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필요한 이론만 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 누적이잖아. 누적 수학은. 그 다음에 넘겨서 1647번 이제 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봅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만날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도형 문제들. 자, 지금 이렇게 갈매기가 떠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45도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75도다. 그리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45m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이 B 지점에서 세 가지의 거리를 구해달래. 자, 그럼 우선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야. 문제를 봤더니 각에 대한 정보가 잔뜩 주어져 있네. 그래서 내가 X랑 대응되는 요거 각의 정보랑 길이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뭘 알면 좋겠냐면 75도랑 대응되는 얘를 알거나 혹은 45m랑 대응되는 얘를 알거나요. 근데 75도를 잘 때려봤더니 이거 무슨 각이 아니야? 특수각이 아니야. 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나한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여기가 몇 도인지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하면 120도니까 여기 몇 도? 60도다. 그럼 된 거네. 요 대응되는 60도랑 45. 45도 x를 쓰면 되겠다. 나는 어떻게 쓰겠다고?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는 60도 대 45도는 변의 길이에 비해 45 대 x다. 이걸 쓰겠다고. 그럼 사인 60도 대 45도잖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쓸게. 루트 3 대 루트 2가 45 대 x다. 이렇게. 그럼 바로 쓰자. x는 루트 3분의 45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걸 좀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여기다 루트 3 곱해서 유리화하기보다는 45가 여기가 3 곱하기 15 곱하기 루트 2잖아. 3은 루트 3의 제곱이잖아.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이 하나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개 곱한 15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다운 루트 계산을 해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다. 얘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숫자가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안 되진 않은데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45도잖아. 여기 75도잖아.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잖아. 이렇게 직각으로. 그치?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니? 여기 30도가 되거든. 그래서 1대 루트 2라서 여기가 루트 2분의 45.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라서 길이 구할 수 있어. 못하진 않아. 되긴 다 돼. 그 다음에 넘겨서 1653번을 좀 잘 볼게. 이거 좀 잘 봐봐. 1653번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그림이 자칫 잘못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좋은 문제라서 그림을 좀 잘 볼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B가 이렇게 있고 Q가 있고 여기 P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45도야.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이 밑에 이 한 평면이 아니라 약간 입체라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이걸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측량을 한 거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75도다. 그 지금 이게 한 평면이 아니다라는 거야. 한 평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기다가 막 갑자기 90도니까 막 각 찾고 각 찾더라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요게 한 평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보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얘는 또 요거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요 가로등의 높이, 요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지금 여기 45도잖아.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을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는 사실 요 밑에 삼각형만 보면 되는 거지. 자, 60도, 75도. 근데 뜬금없이 여기 10을 줬어. 그럼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요 각. 얘랑 마주보고 있는 대응각의 크기. 합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45도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다 됐지. 10, 60도, 45도. 얘는 사인 법칙으로 사인 60도분의 사인 45도가 요거 때 10이다로 해도 되는데 승님이 쓰자. 이렇게 해도 돼.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는 내가 이거 구하고 싶으니까 x라고 할게. 그럼 60이랑 x랑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x 대 10 해도 되는데 우리 요거 그림으로 한 번만 해볼까? 그림 그리는 거 연습 좀 해봐야 되니까. 여기 75도잖아. 얘가 쓰잘데기 없는 각이야. 이 60도랑 45도는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 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60도, 90도니까 얘가 얼마? 30도. 그럼 얘가 45도. 그치?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지. 맞아? 차근차근 해볼게. 1대 2니까 요 길이가 5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5 루트 3이지. 요렇게. 1대 루트 2지. 1대 루트 2. 그래서 5 루트 3에다 루트 2 곱한 5 루트 6. 5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연습해. 많이 연습해놔. 그럼 진짜 도움 많이 돼. 이게 훨씬 편하지 않겠니? 문제 풀 때. 사인 법칙이 더 안 보이지. 보통 길이 이렇게 보는 게 많이 편하고 나중에도 이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1657번 계속 갑시다. 계속 활용을 볼 거야. 아, 이제 코사인 법칙이네. 코사인 법칙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코사인 법칙 한번 갑시다. 코사인 법칙이 더 편해. 코사인 법칙이 더 편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코사인 법칙은 그 자체로 완벽해. 코사인 법칙 자체가 너무 완벽해서 뭘 바꿀 필요가 없어. 사인 법칙은 내가 난 이거 고지고대를 안 쓰고 막 저렇게 비율을 쓰거나 가계 정보를 길이로 바꾸거나 길이 정보를 가계 정보로 바꾸는 대로 쓸 거야 라고 했잖아. 왜냐면 사인 법칙 자체가 좀 약간 불안정한 식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바꿔서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코사인 법칙은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해. 그래서 이 자체로 쓰지 뭘 막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 때문에 더더욱 삼각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자, 삼각형 항상 꼭지점은 반시계 방향으로 써줄 거고 마주보고 있는 대응변의 길이를 알파벳을 맞춰서 써줄 거라 그랬어.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코사인 법칙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요 각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이렇게 할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 A에다 하지 말자. 여기 A가 있고 요걸 먼저 하자. 내가 이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되는 각 A에 대해서 쭈루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얘는 A제곱은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쭈루룩 이렇게 간다고. BC와 그거의 끼인 각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곱하기 C의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이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B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대응하는 각에 쭈루룩 이렇게 갈 거라고.
AC와 끼인각 B.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C제곱은 이렇게 쪼르륵이 되겠지. 이렇게 쪼르륵. 그래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되겠다. 당연히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진짜 100번을 쓰든 1000번을 쓰든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쓰고 자기 전에 한 번 쓰고 하루에 몇 번씩 쓰던 얘는 모르면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내가 사인 법칙은 아까 언제 쓴다 그랬어? 길이에 대한 정보보다 각에 대한 정보를 알 때 많이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쓴다 그랬어.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쓸까? 언제 쓰냐면 항상 쓴다. 항상 쓴다고 보면 돼. 안 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쓰기가 힘들다라는 건 그만큼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다라는 거야. 얘는 그냥 만능이야. 만능. 그래도 그럼에도 굳이하고 굳이 좀 디테일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때. 자, 이제 한 번만 살펴볼게. 한 번만 살펴보면 잘 봐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야. 얘도 정보가 몇 개 필요하냐면 A, B, C, A거든. 길이 3개랑 각 하나야. 이 4개 중에 3개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코사인 법칙이 갖는 힘이거든. 잘 봐봐. 잘 봐. 이따 문제 풀 때도 볼 건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를 구하고 싶어. A를 구하고 싶으면 마주보고 있는 거 쪼르륵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C를 구하고 싶어. 잘 봐봐. C를 구하고 싶어. C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알고 얘를 알아. 그럼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각 C를 알아서 쭈루룩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얘를 알면 각을 얘를 아니까 이렇게 쭈루룩 해서 이거랑 이거에 관한 코사인 법칙 요거 값 구하고 요거 값 넣고 요거 값 넣어서 C에 대한 방정식 풀면 나온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만능인 거야. 굳이 형태를 지키지 않아도 4개 중에 3개 알면 무조건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이따가 문제에서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다만 코사인 법칙은 형태를 나는 2개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코사인 법칙을 형태를 2개로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내가 식을 막 옮겨 적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야. 내가 A를 기준으로 A제곱 길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이 식을 쓰면 좋겠는데 때로는 각을 기준으로 쓸 때도 있거든. 그럼 지금 얘를 정리해 볼게. 내가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라고도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코사인 A는 봐봐. 이거 얘 왼쪽으로 넘기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 번만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양변을 2BC로 나누면 코사인 A만 남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A는 얘랑 상관없는 2BC분의 얘네 먼저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것도 기억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얘를 다이렉트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냥 여기다 써가지고 정리해도 되지 않냐. 아 맞아 그래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하는 걸 난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정리하다가 실수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교과서 상에서 이미 너네 코사인 법칙을 2개를 이렇게 가르치거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코사인 법칙을 2종류로 가르치는 이유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게 다야. 딴 거 없어. 그냥 이게 전부야. 뭘 바꾸고 뭐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그럼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왜 굳이 기억하라 그럴까? 선생님이 아까 사인 법칙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보다 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편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편하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그 모양인 거 맞니? 각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거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코사인은 저거밖에 없어. 사인은 그냥 이쁘지. 사인 A는 그냥 A가 되잖아. 근데 코사인은 저거밖에 없다고. 그냥 저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더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그냥 연습이야. 오늘 내가 클리닉 문제 15문제 준비했거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그냥 공식 연습 문제들이야.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거밖에 없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어차피 우린 비반이잖아. 비반. 우리 반의 목표는 나는 그래. 오늘 원장님이 슬쩍 와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슬쩍 오셔가지고 자기는 지금 요즘에 수업하기 너무 힘들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막 진도 나가게 벅차는데 비반은 괜찮냐는 거야. 우리 반 지금 막 벅차니?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왜? 내가 지금 레벨 3 문제 다 빼고 있지. 클리닉도 반으로 줄이고 클리닉이 더 어려운 문제 다 빼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기만 다듬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이 말은 너네 보고 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단계를 잘 밟아나가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해달라고. 이게 내가 진짜 너네 겁을 안 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컨설팅을 같이 하잖아. 난 대학 보내는 걸 같이 한다고. 내가 너네한테 바라는 건 단순하게 수학 점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잘 가길 바라는 거거든. 너네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좋아. 1학년 때 성적이 좋은데 이번에 2학년 때 잠깐 삐끗한 거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1학년 때 성적도 안 좋아.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도 성적이 안 좋아. 그럼 너네 빨리 다른 길 찾아야 돼. 진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네 1학년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을 말아먹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수학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대학 안 가겠다는 뜻이라고. 그냥 빨리 수학 안 들어가는 학교 찾아. 그게 답이야. 그럼 수학 안 들어가는 학교 어디 있을까? 우선 수도권에는 없겠지. 대학 포기하라고. 그럼 내가 지금 너네한테 대학 포기하라는 말로 하는 거니? 목숨 걸라고. 대학 갈 거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 목숨 걸어야 돼. 이번에 수학 성적 못 잡으면 진짜 힘들어져.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 내가 다른 학원 가서도 설명회를 많이 해줘. 입시 설명회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 그러니까 탐구라고 할게. 수학이 들어가는 비중이 몇 프로 될 것 같니? 국어, 영어, 수학, 탐구니까 4과목이잖아. 25%씩 들어가면 골고루 들어가는 거지. 내가 수시 말하는 거야, 수시. 수시에서 수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몇 프로 들어갈 것 같아? 이과랑 문과로 나눠볼게. 이과가 몇 프로 들어갈 것 같니? 이과니까 수학 중요하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몇 프로 들어가냐면 35% 들어가. 35%에서 40% 들어가. 수학이. 영어가, 영어 선생님들한테 말하지 마. 다 아셔. 영어가 한 10%에서 15% 들어가. 영어는 좀 많이 낮아졌어. 정시는 더 하거든. 문과는 어떨 것 같아? 문과는 몇 프로 들어가? 이과가 한 35, 40% 들어가니까 이 문과는 좀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거거든. 난 수능으로 따져볼게. 내신은 단위수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능에서 문과 계열은 수학 몇 프로 들어갈 것 같니? 45% 들어가. 어이가 없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왜? 과학이 어려워서야. 과학이 어려워서 이과는 탐구를 많이 반영해. 근데 사회는 안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회 탐구 반영이 낮아. 그래서 그걸 온전히 수학에 덮어 쓴다고.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나온 김에 내가 까먹을까 봐 한번 얘기해. 내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조사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나 기하 선택해가지고 이거 내신 대비 하는데 내신 대비 우리 학원에서 특강 하거든. 내신 대비 특강 하거든. 그래서 아마 4번 할 거야. 6월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6월 1일, 8일, 15일 하고 직전 대비해서 4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 기하 내신 대비 특강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특강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혼자 해도 되는데 나는 좀 설명 듣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라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 이번 주 내내 좀 조사할 거니까 고민 좀 해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하지 않을까 싶거든. 원래 원장님이 계속 하셨었는데 내가 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이 나랑 반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이과 계열 중에서 기하 특강 필요하면 요거 좀 고민해보고
그래서 마저 봅시다. 1657번. 아, 나 지금 겁주고 싶은 게 아니라 숙제 좀 제발 밀리지 말라고. 그것만 하면 돼. 숙제만 안 밀려도. 1657번 봅시다. 지금 A, B, C, D, E. 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지금 얘 직각이고 여기 3이고 얘 60도고 얘도 60도고 여기 직각이고 얘 6이래.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선분 A의 길이를 구해달라. 얘도 직각이래. 요 길이를 구해달라. 이거 X라고 나올게요. X라고 놓고 해봅시다.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여기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빨리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1대 2대 루트 3이구나.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나는 항상 1을 먼저 찾을 거야.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이겠지? 그럼 요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도 60도래. 60도. 그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요 길이가 얼마냐면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눈 2 루트 3. 그럼 요 길이는 얼마? 4 루트 3 요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지금 여기가 몇 도니? 60도 60도니까 이 180도 돼서 얘도 60도지. 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얼마야 그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 6이 답이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뭘 하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거든.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만 할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1662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칩시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잠깐 한번 했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빨리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다.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지금 A고 B고 C고 D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길이가 지금 5고 얘가 3이고 얘가 5고 얘가 60도다. 자,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구해달래. 요 길이를 X라고 해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이게 되게 교과서 교본 같은 문제야. 정말 많이 볼 문제고 코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서 꼭 좀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요 길이. 그럼 내가 지금 어쨌든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삼각형이 하나 필요해.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에서 내가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 건 대각선 두 개밖에 없어. BD를 만들거나 AC를 만들거나. 맞니? 이거 말고 쓸 보조선은 없잖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보조선 긋고 싶니? 이 아름다운 60도를 쪼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선을 어떻게 글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보조선을 글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D랑 BCD 두 개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야. 내가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BD는 삼각형 ABD도 삼각형 BCD도 둘 다 공유하는 선인 거 맞니? 공유하는 선분? 이걸 써먹을 거라고. BD는 두 삼각형이 모두 공유하는 선분이거든. 무슨 말이야?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뭐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 삼각형 BCD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가 60도야. 그럼 얘가 몇 도니? 마주보고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각의 합은 몇 도라고? 180도라고. 이거 120도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나 BD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봐봐. BD에 마주보고 있는 각 쭈르륵 알고 있잖아. 쭈르륵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의 제곱이 뭐가 성립해?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진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아까도 정리했지만 코사인 120도 얼마야?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이렇게 사라지겠다. 그러면 9 더하기 25, 34에서 10, 이제 얼마니? 9, 25, 34 맞지? 34에서 15를 더하는 거지. 49네. 그러니까 BD의 길이가 얼마다? 7이 나온다. 얘가 7인치.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이게 내가 말한 아까 그거야. 나 x를 구하고 싶어.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고지고대로 쓴다면 x랑 마주보고 있는 요 각을 이용해 가지고 쪼르륵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지금 이 각을 모르잖아. 그럼 그냥 x를 냅두고 요렇게 쪼르륵 세 개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7과 마주보고 있는 요 각에 대해서 쪼르륵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냐면 7의 제곱은 요거 두 개,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에 x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 식을 반드시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냥 고지고대로 쓰지 않을 거라고.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약분대 사라지면 이거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쁘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x 4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5에서 49 빼면 얼마니? 14인가? 이렇게 이쁘게 2차 방식이 나와. 그럼 x는 7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길이니까 당연히 음수는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x의 길이 얼마다? 7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7 맞다. 계산 뭐 잘못했나 봐. 24구나 24. 8하고 마이너스 3이구나. 8이 답이 되겠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오늘 이 한 문제 잘 건져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겨서 1627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그냥 쭉쭉 문제만 풀면 돼. 다 없어 있지. 1627번. 자, 삼각형 ABC에서 A가 7이고 B가 8이고 C가 3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그려봅시다. 항상 그림 그릴 거야. 항상 그림 그려서 여기 A, B, C 이렇게 나옵시다. 그럼 여기가 스몰 a가 돼서 여기가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스몰 b가 돼서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스몰 c가 돼서 3이 되겠다. 그럼 나는 각 a를 구해달라고 했지. 자, 이것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우리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각 a를 구해달래. 그냥 각 a의 크기 자체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상하함수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될까? 100% 특수각이다라는 생각해야 된다고. 100% 특수각, 물론 100%는 아닐 수도 있는데 특수각 이해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보자.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래. 그럼 A 몇 도야? 항상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러면 저거 특수각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보통 문제들은 그래 숫자가 지저분하면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의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길이를 잔뜩 아니까 바로 이거 쓰자고. 코사인 A는 이렇게 쪼르륵 생각하면 된다고. 2배의 B 8 곱하기 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이걸 바로바로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냥 2 곱하기 8 곱하기 3으로 쓸게. 나는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64 더하기 9에서 49를 뺄 거야. 그러면 40을 빼는 거니까 24 되나? 이렇게. 그럼 약분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는 각은 뭐밖에 없어? 60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60도가 다르겠네. 그 다음에 1674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쳐놓고 얘는 이제 필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림을 좀 그리고 가자. 1674번.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지름 A, B가 이 원의 지름이고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 여기가 2루트이고 여기가 세타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면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해달라. 자, 두 개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이런 거 정리 잘해서 절대 잊으면 안 돼.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자, 지름의 정의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현이 지름이 될 거거든. 자, 원에 지름이 있고 지름의 양 끝이 아닌 점 하나를 잡으면 어디를 잡던지 간에 무슨 삼각형 만들어진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고, 또 하나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 오늘은 약간 가볍게만 보고 갈게. 가볍게만 보고 갈 거야.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내가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과 중심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현 AB 혹은 호 AB. 이게 호지? 호 AB, 현 AB가 될 텐데, 호 AB에 대한 무슨 각?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내가 AB 호 위가 아닌 다른 쪽에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A랑 연결하고 B랑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이건 뭐라고 부를 거야? 원주각이다 라고 부를 거야. 원주각, 중심각. 여기 C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어려운 문제에서는 거의 100%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원 위에 호 AB, 짧은 쪽 말고 긴 쪽에 또 다른 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또 AB 연결하면 또 뭐 만들어지겠어? 원주각 만들어지겠지.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원주각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내가 어디 잡던지 간에 원주각은 항상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보면 못 푸는 문제 정말 많거든. 이건 이제 내가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할 거야. 원주각은 어디를 잡던지 간에 항상 똑같이 나와. 두 번째,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원주각과 중심각은 무슨 관계가 성립해?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2배야. 절대 모르면 안 돼. 원주각이 만약에 세타면 얘도 세타고 중심각은 2세타가 될 거라고. 그럼 지금 이 문제 봅시다. 이 세타는 뭐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호 BP에 대한 무슨 각이야? 원주각이야. 맞아? 호 BP랑 그 밖에 원의 한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원주각이라고. 그럼 당연히 나는 무슨 보조선을 걸 수 있어야 돼?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 얘가 중심각이 되는 거라고. 호 BP의 중심각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코사인 2세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 봐봐. 얘가 지금 2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2야. 이거 직각이야. 직각이라고. 그러면 얘 구할 수 있겠지. 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겠네. 여기 조심해야 되고 호의 길이가 아니라 요 선분 BP의 길이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AB가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3이라는 거지. 얘가 루트 3이라는 거고 얘가 루트 3이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중심각 2세타에 대한 코사인 2세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쓰면 되겠어?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배의 끼인가 이거 공식 연습 많이 해야 돼. 안 되면 계속 보면서라도 풀어. 루트 3.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우리한테 중학교 도형이 왜 중요한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이 중요하니?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다음에 넘겨서 1679번 봅시다. 내가 이제 30분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 쭉 가봅시다. 자, 1679번 봅시다. 1679번에 자, 지금 원주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원주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사실 이제 원주각을 원주각이 미안해.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 지금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120도고 얘가 4고 얘가 3이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봐봐. 이거 그림이 없어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다 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사인 법칙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사인 법칙의 핵심이라서 그래. 사인 법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에 관계니까 각의 정보를 지금 내가 120도밖에 모르잖아.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선분 BC의 길이다. 이게 마음속에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럼 BC의 길이를 구해야겠네 라고 한숨을 쉬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 쭈루룩이 보여야 된다고. 아, BC에 마주보고 있는 거 쭈루룩 뭘 써면 되겠다?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들이 힘든 거지. 한 번에 해결이 안 돼.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차근차근 가자고. 그럼 선분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놈의 제곱 16 3의 제곱 9 빼기 2배의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코사인 120도가 얼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플러스를 바뀌고 약분에 사라진다. 그럼 25 더하기 10이니까 37? 이렇게. 그럼 BC의 길이는 좀 안 좋긴 한데 루트 37이다.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으로 쓰면 되겠지. 사인 120도 분의 루트 37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겠다. 그럼 사인 120도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분의 1로 생각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37 루트 3분의 2 루트 37이다. 얘가 2R이네. 그래서 약분하면 R은 루트 3분의 루트 37.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를 줘야지. 그래서 3분의 루트 111.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과정들,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응관계가 필요해. 이게 계속 몸에 배야 돼. 그 다음에 1686번 봅시다.
자, 1686번에 삼각형 ABC에서 자, A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고 B는 2 루트이고 C는 30도다. 근데 각 B를 구해달래. 그리고 괄호하고 수학은 괄호하고 써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0도에서 90도 사이다라고 주어져 있어. 빨리 그림 그릴 거야. 문제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자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야. 벌써 좀 끔찍하네. B가 2 루트 2야. 얘가 30도야. 이렇게. 지금 각 B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선생님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 각 B를 구해달래. 삼각형에서 각 B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야. B를 다이렉트로 구하거나 B가 아닌 다른 각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합이 180도를 쓰거나. 맞아? 그럼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B를 다이렉트로 구하거나 A를 구해서 B를 구하거나야. 뭐가 좋을까? 아, 이 숫자가 이게 죄다 다 마음에 안 드네. 숫자가 죄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쉽게는 못하나? 선생님이 진짜 야비하게 한 번만 풀어볼게. 진짜 야비하게 한 번만 풀어볼게. 이게 어쨌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특수각이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항상 손이 나가기 전에, 나 지금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 하는 거 너무 싫거든? 이것 때문에. 이 제곱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사람이 하는 계산이 아니라고. 빨리 나는 뭘 하고 싶냐면 30도를 쓰고 싶은 거야. 수선의 발 내려보자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 번만 잘 따라봐. 30도야. 30도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서 이게 놀랍게도 1대 2대 루트 3이야. 맞니? 맞아? 1대 2대 루트 3. 여기서 한번 써. 1대 2대 루트 3이라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2루트2지, 루트.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와, 진짜 아름답지 않니? 이거 루트이겠네. 90도잖아. 여기 얼마겠어? 뭐 45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답은 여기 45도. 이게 특성이 아니면 답을 못 구하니까. 답을 못 구하니까 당연히 이거겠지. 정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석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그지 같은지 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얘는 각 B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던 뭘 쓰던 간에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쪼르륵 해서 이 길이 알아야 되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요렇게 쓰던 요렇게 쓰던 어쨌든 이 길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쓰건 사인 법칙을 쓰건 나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누구냐면 A, B의 길이야. 그래서 A, B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쓰자. 이거 좀 편하니까. A, B의 제곱은 요 놈의 제곱 바로 쓸게. 8 더하기 요 놈의 제곱. 사람이 할 수 없는 계산이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요 놈 곱하기 요 놈이야. 그냥 쓸게. 아이고, 이게 벌써부터 이게 지금 이러니까 틀리지 않겠냐고 계산하다가. 이게 30도였네? 사실 숫자는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숫자는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진 않을게. A, B 제곱 계산하면 저게 뭐 나오냐면 이게 놀랍게도 이게 4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아까 나는 바로 구했는데 이 길이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각 B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B, 코사인 법칙 써도 돼. 그치? 코사인 B 써도 되고, 아니면 나 이게 너무 싫어. 이게 너무 싫으니까 사인 법칙 써도 되지. 사인 B 대 사인 30도는 한 번만 쓸게. 사인 B 대 사인 30도는 2대 2루트 2대 2가 되겠지. 이게 그나마 낫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루트 2대 1이니까 2분의 1이면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45도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넘겨서 9번 봅시다. 아유,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만. 9시까지 가겠구만.
활용이라 각오는 했는데 봅시다. 그죠? 자, 1691번. 자, 얘도 별표 하나 쳐놓고 잘 볼게. 우리가 그냥 냅다 공식만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루트 10, 4, 3 루트 이렇게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삼각형의 내각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지금 내가 그냥 세 변의 길이만 알잖아.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냥 대충 쓸게. 대충 A, B, C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길이를 내가 루트 10이라고 할게. 이 길이를 4라고 하고 이 길이를 3 루트 2라고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의 크기가 가장 작은 놈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어딜까? A, B, C 중에 어딜까? 어디가 제일 작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아까 뭐 했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똑같아? A 대 B 대 C랑 똑같아. 그러면 지금 길이의 B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의 B랑 똑같지. 내가 아까 정확하게 너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각일 때는 각이 커질수록 사인 값이 어떻게 돼? 커져. 맞니? 그럼 지금 봐봐 이거 예각 삼각형이라고 나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예각 삼각형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다고. 우리 직각 삼각형은 뭐가 성립하지? 빗변의 길이 가장 긴 게 C라고 해볼게. 그럼 C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하고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지. 예각 삼각형은 정의가 어떻게 되니?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그럼 지금 제일 긴 게 얘잖아. 얘 제곱하면 18이지. 16, 10이니까 요 놈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100% 예각 삼각형이야. 100% 예각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각의 크기의 B가 사인의 B, 아니,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지니까 각이 제일 작다는 건 결국 사인 값이 제일 작다는 거고 길이가 제일 작은 변의 대응 각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잖아? 요거의 대응각인 A가 제일 작은 각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A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나머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뭘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A는 2배의 4 곱하기 3 루트 2분의 선생님은 여기 곱하기는 항상 계산 안 하거든.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의 제곱 4의 제곱 16 3 루트 2의 제곱 18 빼기 루트 10의 제곱 1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분자만 계산하면은 18인가? 아, 24지. 이거 뭐 하는 거야? 24지? 그럼 약분 6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3도 약분되네.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2다. A는 몇 도? 45도. 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꼭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695번. 자, 1695번에 삼각형 ABC에서 자, 봐봐. 3분의 자, 이게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세 내각 중에서 최대각을 구해달래. 잘 봅시다. 바로 볼게. 봐봐. 원래 우리가 저렇게 세 식이 같다 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놓는다고? 바로 는 K로 놓을 거죠. 이렇게 는 K로 놓을 거야. 그래서 3분의 sin A가 K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sin A는 3K가 될 거고 4분의 sin B가 K니까 sin B는 4K가 될 거고 5분의 sin C가 K니까 sin C는 5K다. 사실 우리는 보자마자 3분의 sin A, 4분의 sin B, 5분의 sin C가 같다 그러면 바로 3대 4대 5분화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어쨌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되지. 얘는
우리가 이미 지수로고 때부터 많이 했던 행동이니까 세수나 세식이 같다라고 하면 같다고 넣을 거야. 자, 그럼 요게 3대 4대 5야. 사인 A 대 사인 B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4대 5인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냐면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제일 큰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이것도 봐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거 예각삼각형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제일 길지. 이거 예각삼각형 맞아? 봐봐. 이거는 뭐랑 똑같아? 우리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로 논다 그랬잖아.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4대 5라는 거지. 뭐야, 끝났잖아.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합각한대.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이거 바로 90도가 답이네. 이거 끝내면 되겠다. 우리는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항상 저렇게 길이비로 바꿀 거다라는 거. 항상 길이비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럼 이제 1697번 봅시다. 아까 했던 거의 연속이야.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본다. 각에 대한 정보를 다 길이의 정보로 바꾸겠다. 문제 위에다가 한 번만 더 쓰고 갈게. 각에 대한 정보를 죄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겠다.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쓰고 갈게. 사인은 그냥 냅다 A로 바꿀 거야. 길이로 그냥 냅다 바꿀 거야. 코사인은 너무 안타깝지만 뭐밖에 없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수밖에 없다.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바꿔 생각하면 너네 너무 좋은 게 뭔지 아니?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다? 이거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이거 하면 답이 나와. 그래서 1697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가 성립한다. 만약에 헷갈리면 삼각형 이렇게 빨리 하나 그려. 헷갈리면 빨리 하나 그려서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그려놓고 시작해. 나중 되면 그냥 굳이 안 써도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야. 사인 a는 냅다 뭘로 바꿀 거라고? 그냥 a로 바꿀 거라고. 사인 c는 그냥 뭘로 바꿀 거야? 냅다 c로 바꿀 거라고. 근데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럼 2배의 코사인 b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쭈루룩 AC의 끼인각이니까 2배의 A 곱하기 C 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코사인 B지.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 봐봐. 2 없어지지? C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A 열로 넘기자. 그럼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야. A제곱 없어지지? 마이너스 B제곱 넘어가면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다라는 거네. ABC 지금 뭐냐면 삼각형의 길이잖아? 다 양수잖아? 무슨 말이야? B랑 C랑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삼각형?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답이 되겠다. 우리한테는 세상 쉬운 문제야. 그냥 세상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사인은 그냥 길이로 바꿔버리고 코사인은 냅다 코사인 법칙을 써버려서 길이에 대한 정보로 다 바꾸겠다. 그 다음에 1702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자, 이 라지 R 사인 C. 얘가 나 이제 진짜 이런 문제를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살면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야.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지금 내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사인 A 대신에 A를 그냥 냅다 집어넣고 사인 C 대신에 냅다 C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안 생겼던 이유는 사실 뭐 때문일까? 사실 뭐 때문이냐면 사인 A가 사실 원래 뭐랑 똑같냐면 2R 분의 A랑 똑같아. 사인 C가 뭐랑 똑같냐면 2R 분의 C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 좌변에도 2R이 있고 우변에도 2R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져서 그냥 AC로 놓고 간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떠니? 사인이 여기 한쪽밖에 없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sin C 대신에 냈다 C를 집어넣으면 ER이 약분될 저쪽에 ER이 약분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정확하게 뭘로 써줬어야 돼? sin C는 ER분의 C로 써줬어야 되는 써달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ER을 준 거야. 쪼잔하게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C는 C 더하기.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뭘 쓸 수밖에 없어? 코사인 법칙 쓰는 수밖에 없다고. 자, 써볼게. 차근차근 써볼게. B 곱하기 코사인 법칙 도형 보면서 하는 거야. 코사인 A는 쭈르륵 이렇게 되니까 2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쓸 거고, A 곱하기 코사인 B는 2BC 분의 2AC지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거 쫄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면 알아서 돼. 알아서 돼. 자, B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A 없어져. 이렇게. 분수가 좀 싫지. 분수가 좀 싫으니까 이거 좀 숫자 꼭 이렇게 꼭 줘야 되나? 마음에 안 드네. 분수가 코사인이 틀렸어. 이거 BC지? 아이고. 여기 C지, C. C, B, A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양변에 EC 곱하자. 이러면 이뻐졌다. 여기도 EC가 있고, 여기도 EC가 있으니까 양변에 EC를 곱할게. 그럼 여기다 EC 곱하니까 EC 제곱 더하기 얘는 그냥 여기 날라가지.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EC 날라가서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C제곱, C제곱 하나 날라가지. 이거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B제곱은 1로 갖고 오고 얘는 1로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그럼 2C제곱 B제곱 넘어오니까 2B제곱 얘 넘어가니까 2A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니까 빗변이 A인 혹은 각이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대입만 하면 다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야. 쫄면 안 돼. 이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 선생님 항상 수업을 해보면 꼭 이런 문제들을 애들이 못 풀어오는데 사실 방법만 알면 세상 제일 쉬운 문제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만 바꾸면 된다. 마지막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잘 봅시다. 1707번. 자, 지금 바다 위에 A 지점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6km를 향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도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서 자, A에서 6km 간 다음에 C 지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해 가지고 B로 이렇게 12km를 가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해달라. 선생님이 계산은 안 하고 원래 얘가 어떻게 풀어달라는 건지 한 번만 해볼게. 지금 봐봐. X 구해달라는 건데 이거 알지? 여기 180도인데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러면 쭈루룩 정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가 바로 나오겠지. X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빼기 2배의 6 곱하기 12의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될 거야.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120도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면 X 나온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늘 만능이다 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것도 봐봐. 한번 봐줘. 이게 몇 도야? 60도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써먹자고. 여기서 수선해봐. 쭉 내려옵시다. 이렇게 내려봐. 그럼 얘가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잖아. 1대 2대 루트 3이지.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10이거든. 이 길이가 얼마야? 6이지. 이 길이가 얼마야? 6 루트 3이지. 그럼 끝났지. 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되잖아. 얘가 얼마야?
12야. 얘가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다시 봐봐. 이거 12랑 6루트 3 가지고 할 거야? 그럼 큰일 나. 삼각 B잖아. 삼각 B거든. 10이랑 6루트 3이니까 얘는 6 곱하기 2로 생각하고 얘는 6 곱하기 루트 3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둘 다 6이 곱해져 있으니까 2랑 루트 3만 가지고 하자고. 맞아?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하면 여기가 얼마야? 7이지. 42가 답이겠네. 이렇게 해야 돼. 숫자를 큰 거 갖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 6배라고. 6배. 6배. 나중에 6 곱해주면 된다고. 뭘 쓴 거야? 지금 내가 뭘 쓴 거야? 2 루트 3 7를 6배 확장시키면 12 이게 될 거 아니야. 줄여서 계산해서 다시 키우면 되잖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이래야 실수 안 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냐고. 저렇게 큰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래서 작은 숫자로 줄여서 계산해 버릇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덜 계산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자, 얘도 봅시다. 지금 도형이 좀 어렵거든. 이것도 지금 3차원의 그림을 2차원에다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걸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가 30도. 그래서 직각이 이렇게 세워진 게 있고 여기가 10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12 루트 1이래. 근데 문제에서 요게 60도고 요 길이를 구해달라. 얘는 이제 안타깝게 직각삼각형만으로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요 놈을 끼고 있는 이쁜 직각삼각형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30도잖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한다는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되지.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0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1대 1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이놈의 루트 2배인 24다. 20, 24, 60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요거 구할 수 있겠다. x 구할 수 있겠다. 잘 봐봐. 잘 봐줘. 봐봐. x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0의 제곱, 24의 제곱 더하기 빼기 2배의 20 곱하기 24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거야. 그럼 코사인 60도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 할 거냐라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어떻게? 20, 24 잘 봐봐. 둘이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4지. 얘는 4 곱하기 5잖아. 얘는 4 곱하기 6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네모로 놓고 네모 구하자고. 그래서 나중에 4배 해주자고. 그러면 적어도 이거보단 편하겠지. 봐봐. 네모의 제곱은 이거 거꾸로지. 맞지. 4의 제곱 맞지. 5의 제곱, 6의 제곱이지. 당연히 훨씬 편하고 계산 실수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선생님 실수했어요라는 말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맨날 마음속으로 계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맨날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니? 31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1이라고. 답은 4루트 31, 5번이 답이 되겠다.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정말 귀찮고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여기 숙제를 안 하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자, 숙제는 1953번부터 1713번, 1953번 숙제는 1953번이 맞아? 1600이지. 몇 번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할게. 유형 연번부터 하자. 숙제는 1601번에서 1713번까지인데 우리는 레벨 3를 안 하잖아. 물론 해도 좋고 레벨 3 제외하고 풀 거야. 많거든. 시간 오래 걸릴 거야. 적지 않게 걸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오늘 자기 전에 숙제하는 거야.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남아있을 때 숙제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오늘 숙제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볼 땐 나는 그랬거든. 이거 영상을 끄고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빠진 애들도 들었으면 해서 두 개만 좀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시험이 끝났으면, 시험이 중간고사가 끝났으면 시험이 끝났으니까 쉬고 놀아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그냥 저기 수도권까지는 모르겠고 한 충청도 정도? 충청도나 강원도 정도 대학 가가지고 거기 졸업해서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저 뭐 한 동네에 여기 김포니까 여기 중소기업 많잖아. 중소기업 가가지고 대충 한 달에 한 300만 원, 한 45 됐을 때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겠어. 보통 고등학생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우린 다리가 두 개지, 두 짝이잖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두 가지지. 수시, 정시 두 가지잖아. 너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내 주제에 뭔 수능이야. 수시나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난 수시 말아 먹었으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다리가 두 개인데 한쪽 발로만 걷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디에도 무게를 두느냐의 싸움인 거고 어디에도 무게를 둬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싸움이지. 우리는 무조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너네 오늘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한 발로만 다니라고 그러면 다닐 수 있어? 특히 학원에서만이라도 그럼 너네 한 발로 다녀봐라. 절대 못 다닐걸? 죽어나. 그러니까 너네가 대학 가기가 힘든 거라고.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 지금 너네가. 그럼 고등학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평소에 죽어라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근데 내신 보기 한 달 전이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잠깐 수능 공부 멈추고 뭐 해야 돼? 내신 공부해야지. 한 달 해야지. 그럼 내신 공부가 끝났어.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놀아야지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수능 공부를 못했잖아. 한 달이나 못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죽어라 수능 공부 다시 해야지. 한 달이나 못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3년의 쳇바퀴야. 너네 자꾸 내가 저쪽 애들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미안한데 나는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거기는 다 그렇게 살거든. 시험 끝난 날 있지. 너네 시험 내신 시험 마지막 날 학원 와본 적 있어? 내신 시험 마지막 날 학원 와서 수업 풀로 들어본 적 있니? 보통 이제 뭐 우리 학원은 그 막 이렇게 그거 복귀하니까 그거 말고 수업을 들어본 적 있냐고. 대치동 수업 안 하면 난리나. 뒤집어 엎어 학원. 시험 끝난 날 왜 수업 안 하니? 돈 다 냈는데 왜 수업 안 하냐고. 응? 저기 애들은 그러고 살아. 근데 우리가 지금 경쟁자가 누구냐고. 걔네들 다 좋은 데 보내주고 우리는 남은 자리에 취할 거냐고. 걔네들 밟고 올라서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걔네들 밟고 올라서야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래 나는 무슨 말이냐면 몇 시에 자고 싶냐고 너네. 몇 시에 자고 싶냐고. 오늘 열심히 수업 들었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유튜브 틀고 게임하고 그러고 백날 뭐라 그래 친구들끼리.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 안 오르지?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뭘 열심히 했냐고.
쟤네들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아예. 왜? 성인 돼서 실컷 하면 되잖아. 진짜 성인 돼서 실컷 하면 되잖아. 그 선생님의 나의 삶을 좀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출근 몇 시 할 것 같니? 우리 보통 근로자들 권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야? 보통 직장인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8시간이야. 밥 먹는 시간 1시간이고. 그래서 보통 9시간 근무를 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단 말이야. 혹시 부모님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부모님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니? 없을걸? 그런 직장이 어딨어. 더 일찍 가서 더 늦게 끝나지 보통. 뭐 야근하고 뭐하고 막 다 하잖아. 9시간만 일해도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한다고. 나 몇 시에 출근할 것 같아? 우리 출근 시간이 없어. 내 마음이야. 선생님 보통 그냥 내가 와이프가 일찍 나가니까 나도 할 게 없어가지고 보통 학원에 한 3시쯤 출근하는데, 보통 뭐 할 거 없으면 5시에 와. 5시, 4시에 와도 돼. 그리고 와서 누가 뭘 나한테 뭐라 해. 다 자율이지. 퇴근 언제? 너네 끝나면 가지. 내가 지금 우리 열심히 붙잡고 있느라 내가 맨날 11시, 11시 반까지 있지만 잘하는 반들이면 9시에 끝나잖아. 그치? 그럼 나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는 거야? 내가 5시에 와서 나 9시에 가도 된다니까? 근데 내 또래 애들보다 내가 돈을 몇 배를 벌 것 같아. 그럼 내가 남은 시간에 뭐 하겠니? 난 그때 논다고. 그때 놀아. 난 아침에 와이프랑 가서, 오늘도 아침에 용산 가서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와이프는 피부 마사지 받는다고 케어 받는다고 스킨케어 받는다고 나는 쇼핑하고 와서 출근했다고. 이게 내 인생, 내 삶이거든. 난 이러려고 공부했다고. 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놀면서 살려고 공부했다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진짜 많잖아. 선생님도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노는 거 진짜 좋아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난 놀고 싶어서야. 내가 지금도 2시간씩 자는 이유가 놀고 싶어서라고. 선생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나는 초등학교 내가 7살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잤거든. 선생님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참고로 내가 말하는 2시간은 진짜 수면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눈 뜨고 완전히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 난 늘 2시간씩 자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하고 싶은 거 좀만 참으면 난 진짜 자신 있거든. 내가 토요일날 온 친구들, 은찬이랑 규빈이는 들어서 알 텐데, 조아가 아니라 지은이도 있었고, 토요일날 온 친구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가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3초만 엿볼 수 있다면, 10년, 20년 뒤에 너네가 뭘 하고 있는지 3초만 엿볼 수 있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잠 안 잘걸? 진짜 공부만 할걸? 난 저렇게 안 살겠다. 혹은 난 저렇게 되겠다. 긍정적인 게 됐건 부정적인 게 됐건 너네 그렇게 살 거라고.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나 진짜 1초도 안 놀고 공부만 할 건데. 다 그러고 산단 말이야.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숙제만 밀리지 말자고. 숙제만 밀리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고등학생이 숙제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16년 강사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야. 숙제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게 나 너무 놀랍다고 지금. 애초에 너무 당연한 거거든. 숙제를 한다는 거.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문제지를 2권은 더 풀어야 된다고 얘기해. 3권씩은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건 당연하고 2권을 더 풀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한다? 그럼 난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생님이랑 수열 수업하면서, 오늘 활용 수업하면서 너네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야. 문제 생각보다 풀만 하다가 됐건, 내가 저거를 몰랐으니까 깨달았다가 됐건, 혹은 반대로 아직도 힘들다가 됐건, 어떤 경우든 간에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 쉬워진다고. 오늘 지금 클리닉 이제 이거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다시 풀어.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번호 쓸게. 다시 푸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다 풀면 클리닉 하면 돼. 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다시 푸는데 너무 힘들어. 혹은 잘 안 돼. 혹은 내가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아.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완전 단순 계산 문제 줄 거거든. 이거 해야 돼. 안 했으면 해야 돼.
해보고 은찬이랑 규빈이는 오늘 와서 기특하니까 보내줄 건데 약속 하나만 하자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풀어준 문제만 무조건 다시 풀고 자. 이거는 진짜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무조건 풀고 자고.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알아서 쉴 사람들 나가서 쉴 사람 나가서 쉬고 와가지고 교재 다시 풀고, 교재 다 풀면 내가 오늘 필기 검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반은 오늘 내가 보니 잘한 것 같아서 검사 안 할게. 하면 클리닉 받아가서 풀고 채점 받고 가면 되고, 숙제 좀 체크할게. 오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숙제 좀 체크, 검사 좀 할 테니까 안 돼 있으면 좀 하다 갑시다. 하다가 하고 남아서 하고 가는 게 최고야.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